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 며칠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비트코인 상황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든 정보 전달자로서든 시장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자니 불안감이나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놓고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전망이라기보다 최악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기존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상황 인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9월의 하락장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이라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5년 연속 9월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9월장을 하락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인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회사 보유 은행 지분을 매각해서 15억 달러, 1조 8천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4,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9억 원의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날이라서 우려가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중국의 비트코인 탄압 이슈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업적 남긴 것은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계좌 발급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에 자금이 몰리면서 인기몰이를 한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한 파생상품 탈중앙화 거래소 DYDX의 일일 거래량이 무려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와 대박 이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하는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규제 없이는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다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한방 먹였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이든 아쉬운 이슈이든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모두 유의미한 소식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9월 29일 오전 42,000달러를 반납한 뒤에 41,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뚫리면 이제 40,000달러 후퇴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 녹색으로 표시된 지난달의 탐욕 상태와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초중반을 오르내리면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역사는 비트코인이 힘든 9월을 보낼 거라고 예상했다, 이는 다시 한번 예지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은 이틀 연속 하락했고 이번 달에 약 12% 하락했다. 꾸준한 상승 모멘텀을 무너뜨렸던 5월 이후에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9월 기준으로 5년 연속 마이너스 월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이후에 최악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밀러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레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0,000달러 아래로 실제로 하락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일부 트레이더들의 노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0,000달러 레벨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차하면 40,000달러 아래로 후퇴할 수 있는 만큼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의 경우에는 중국의 헝다 위기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최근의 거시경제 뉴스가 모든 투자 계층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성숙해지고 있다. 규모가 큰 기관과 함께 훨씬 더 큰 플레이어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을 비트코인 약세장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의 경우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금지 명령을 듣고 2010년에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주식을 매각했으면 엄청난 돈을 잃었을 것이다. 중국이 금지한 기술에 수조 달러가 투입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 당국은 매 분기마다 무언가를 금지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 의원 등은 대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모두 적절하게 규제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도 한마디 했는데 그는 규제 밖에 있으면 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LA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화상 미팅에 참석해서 법은 명쾌하다. 암호화폐가 규제 밖에 있으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증권 관련 법률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면 증권으로 판단한다라면서 암호화폐 상당 부분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은 명확한 규제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판이 없으면 축구와 농구 게임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답답한 게 대부분의 산업 플레이어들은 현재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반복해서 규제 필요성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답답함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아는 놈이 더합니다. 이런 겐슬러의 말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역시 겐슬러가 저런 발언을 한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겐슬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암호화폐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줄곧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부의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 남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무작위,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이 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판단한 정부의 조치일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때려잡겠다고 꾹꾹 눌러대고는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런스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서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정부의 단속 이후에도 암호화폐 가격이 빈번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로 몰리면서 덱스 자체 발행 코인인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등은 중국 규제 이후에 무려 30% 이상 올랐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파생상품 탈중앙화 거래소인 DYDX의 일일 거래량이 미국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외신 보도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당국의 거래 추적이 어려운 덱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이들이 계속 덱스로 이동을 하면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폭증해서 덱스 거래소는 물론 관련 코인들도 계속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활성화와 코인 시세 향상에 중국 정부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이나 파이팅!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중국 당국 덕분에 디파이 네트워크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센티멘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자산 네트워크 활성도가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의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수단을 찾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디파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디파이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차이나 파이팅! 중국 규제 강화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마이애미 시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중국의 광범위한 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런 암호화폐 채굴 분야의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닝 포인트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마이애미 남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남아도는 원자력 에너지를 암호화폐 채굴에 활용해서 환경 이슈를 해결하며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헝다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성징은행 지분 19.98%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헝다의 조치는 비핵심 자산 일부 매각을 통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넘기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헝다는 9월 29일 채권이자 4,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9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9월 23일에 채권이자는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된 성징은행의 시총은 615억 홍콩 달러, 9조 4천억 원 수준인데,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 규모면 당장 직면한 유동성 문제는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에도 잔파동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직자 65%가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업체 스카이노바가 미국인 재직자 1,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65.5%가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기꺼이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27.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치코인 순이었습니다. 암호화폐가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소득의 다양화 또는 재정적인 이익 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어서 더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9월 잘 지나가고 웃을 수 있는 10월 도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